예, 오늘 시장 전략 점검합니다. 반등 탄력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까? 실적 변수를 포함해서 변수를 점검하면서 전략 세우죠. 오늘은 전략 IBK 투자증권 김혜은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중 무역 협상은 뭐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일단 어쨌든 간에 평가는 엇갈리지만 한 곱이 넘었고 네. 당장 현안은 이제 브렉시트가 떠올랐습니다. 예,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우선 브렉시트 관련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 아무래도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EU와 영국 측이 이제 만나면서 이번에 협상하기 전에 이제 좀 협상안을 마련을 해서 이제 정상회의에 이러한 안들을 추인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새벽에 나온 이야기로는 이제 EU 정상회의까지는 사실 합의안 마련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불확실성이 지금은 커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분위기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당장 이렇게 협의안이 마련되면서 나타나진 않겠지만 노딜 브렉시트까지는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양쪽의 입장 자체가 아무래도 계속 협상을 통해서 이제 타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제 좀 시일이 걸린다라는 것들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이제 말까지 되어 있는 브렉시트 자체는 좀 연기될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이제 조금 시일이 지나면서 좀 완만한 분위기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10월 말이 이제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10월 말까지 협의가 안 되면 영국 의회는 3개월 더 내년 1월까지 끌고 연장한다는 거고요. 보리스 존슨 총리는 무슨 소리냐 끝내겠다는 얘기고 그런 거 갈등에 서 있습니다. 어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네. 시장에 좀 효과가 나타날까요? 어떤 방향으로든? 우선 금리를 그래도 좀 빠르게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크게 불확실성이 부각되거나 한 것은 없고 이제 엄청 한꺼번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예상을 하던 바이고 그리고 내년 이제 상반기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주열 총재의 발언을 봤을 때도 국감에서도 계속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먼저 줬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번 회의에서 조금 이제 예상치 못했던 거는 동결 의원이 이제 2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매파적인 금리 인하였다라고 보는 건데 이주열 총재는 이제 추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 금리 인하를 좀 더 암시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주열 총재는 내년도에 이제 좀 성장이 올해보다는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요인들이고요. 앞으로 이제 금통위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경제 지표들을 좀 더 확인을 하면서 베이비 스텝을 밟아갈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이제 최저 수준으로 내렸고 여기서 내년에 이제 경기가 좀 돌아서줘야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는 건데요. 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이나 우리나 초반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쭉 밀고 갈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전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완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EPS가 반등을 했다라는 것들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0월부터 계속 하락을 했다가 거의 1년 만에 지금 반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선행이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 이제 실적을 좀 당겨와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반등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 자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고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제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보다 이제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의 기대감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긴 얘기입니다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은 올라오는데 사실 3분기 실적은 아직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조금 떨어지는 수준인데 초반에 IT 기업들이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다른 기업들의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수는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2080, 코스닥이 650 와 있는데 위로 좀 더 치고 갈 여지는 얼마 정도 열어놓을 수 있나요? 좀 더 올라간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네. 가장 이제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상승 흐름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미국 하원에서 홍콩 관련 이제 인권법을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이제 이슈로 인해서 좀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국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입장을 보면은 이제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긴 사실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 완화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 이제 기업 실적의 개선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지수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있고 글로벌 경기는 계속 둔화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자체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지수 상승 흐름은 완만하게 나타나겠지만 상승폭은 제한된다라는 거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승폭이 제한된다고 하면 뭐 2100, 2150? 네, 그 정도까지는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가정하에 전망하에 시장 섹터 전략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습니까? 우선 지금 실적 시즌이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좀 개선되는 업종들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만약 이제 대외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네. 양호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과거에도 봤을 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좀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도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들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먼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게 사실 반도체 중심의 IT죠. 네. 내년에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지수가 반등을 할 때 수급은 대형주 중심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중심의 IT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나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그리고 내년도까지 봤을 때 조선 업종이 그래도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IT 실적 개선되는 업종 뭐 당연히 이제 관심 있는데요. IT, 반도체 그리고 조선 정도를 꼽으셨습니다. 그 밖에 섹터에 대한 또 궁금증도 좀 여쭤보면요. 성장성과 함께 정책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이제 5G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뭐 장비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 네. 쪽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그런 쪽 중에서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아까 반도체 쪽 예. 그리고 장비 쪽 네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예, 설비 투자가 나타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설비 투자는 올해는 지금 크게 감소를 했지만 좀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 쪽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변동성이 가장 심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래도 임상과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이제 특히 이제 개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이제 움직이는 섹터이다 보니까 좀 더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가니까 좀 따라갈 수 있지만 또 언제든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는 좀 염두하고 이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요. 항상 임상 결과에 대한 것들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성장주에 관한 걸 이제 여쭤봤는데요. 바이오는 변동성이 여전히 있고, 뭐 IT 장비나 요즘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IT나 반도체 쪽으로 좀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네.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꽤 보험주라든지요. 네. 반짝하면서 상승을 했어요. 네. 좀 반짝 상승으로 보시나요? 반짝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은행주를 보면은 실적은 그래도 조금 개선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시장은 사실 이제 저금리 시장이죠. 그리고 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은행주의 실적은 좀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자체가 이제 뭐 좀 좋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데 은행주 보험주들 괜찮을까라는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워낙 저가였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추가적인 시장의 반등 가능성과 함께 또 투자해볼 만한 섹터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예은 IBK 투자증권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수는 뭐 큰 변동이 없죠. 조금 오르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탄력은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들이고요. 예, 원화도 아까 강세로 조금 내리는 것 같았는데 역시 뭐 1원 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1,186원. 수급도 그렇고 다소 조금 정체된 흐름으로 갑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